암은 죽는 병인데 치유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리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고 해독이 일어나고 또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건강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는지 그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리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가 우선 나오고요.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왜 휴식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또 왜 수면을 어떻게 얼마나 취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이 건강이 유지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 치유라는 건 어느 하나 무엇을 먹느냐, 건강한 음식을 먹느냐, 혹은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휴식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수면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마음가짐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이 각각 하나하나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된다기보다 이게 종합적으로 치유 조건이, 저는 그걸 치유 조건이라고 하는데, 치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될 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해를 위해서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우리는 다 학창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와 같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즉 시험 과목이 여러 가지인데, 국영수 사회과학이 시험 과목이에요. 이번 시험이에요. 근데 난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해요. 수학은 매우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죠. 하지만 시험에 합격은 못합니다. 왜? 나머지 과목이 꽈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음식으로 암 나을래? 운동으로 암 나을래? 나 멘탈 관리해서 암 나을래?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암이라는 게 그 특정 분야 하나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암을 시험에 사실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우리는 학창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맨 처음에 보는 건, 사실 전 맨 처음에 보는 게 실패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맨 처음에는 실패기를 보냐면, 이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시험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저는 실패기를 처음에 보는데, 사실 암은 실패기를 볼 필요가 없죠. 실패기를 본 다음에 이제 성공, 합격기를 보죠.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배울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암을 진단받았을 때 치유기를 볼 생각 자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자체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암은 죽는 병인데 치유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신기한 거. 이게 암에 이렇게 걸리고 병원에서 사귀고 말기고 병원에서 포기해도 낫는 사람이 있네?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른 암 분들은 그냥 건강검진 하다가 암을 진단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너무 아팠고, 그리고 아프자마자 진단받은 것도 아니고 3개월을 끙끙 앓다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큰 건 이 통증입니다. 근데 이게 가슴, 목뼈에서 꼬리뼈, 양쪽 갈비, 골반, 양쪽 무릎, 발목까지 전신뼈, 폐 이렇게 다 퍼져 있는데, 특히 이렇게 뼈 전이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특히 이제 척추는 내 몸무게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뼈 전이가 되면 거기 쓰지 않고 터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어깨가 암이 전이가 돼서 아프다, 여기 어깨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척추는 안 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 해도 내 몸무게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 통증이 너무, 그리고 이 통증이 이전하고는 다르죠. 내가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 치유기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저에게. 내가 여기서도 살아나갈 무언가 하여간 희망은 있구나 라는 걸 그 분들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처음에 치유기를 접했을 때는 그냥 좀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운을 타고 나서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해서 부러웠는데, 이제 치유기를 찾아서 계속 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특정한 암종에만 국한되지 않더라고요. 특정한 암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병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도 말기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부위에 전이가 됐냐 안 됐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뼈에 전이가 되거나 복막 전이가 되거나 뇌로 전이가 되면 방법이 없다, 약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유의 논리에서는 그것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암은 죽는 병이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의사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주위 사람도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암이 죽는 병 맞아? 근데 죽는 병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이게 일시적으로 한 케이스가 나온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재현돼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메커니즘을 내가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거를 내가 그대로 구현하면 나도 이 시한부라는 이 수명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기는 저에게 정말 저의 치유를 이끄는 스승님이고 선배님이고 탁월한 저를 이끄는 등대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기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책을 냈지만 보통 이제 암 치유된 사람들은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작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등장인물만 다릅니다. 그 내용 스토리가 어떠냐면 우선 건강검진이나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암을 진단받습니다. 진단받으면 뭐 할까요? 뭘 하겠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내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수술항암 방사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병이 이런 수술항암 방사선 한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면 암은 결과물이 그 자체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없앨 수는 있어요. 다시 생깁니다. 그게 원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뭐 치료하면 낫는 줄 알죠. 근데 또 재발을 해요. 치료하면 또 재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재발하면 또 없애고 재발하면 또 없애고 재발하면 또 없애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재발하면 수술이 안 되고요. 항암에서 암 없애고 나서 재발하면 그 항암제 내성 생기면 그 항암제 못 쓰고요. 방사선 한계 전략이 있어서 계속 못 합니다. 즉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절망하고 이제 죽으러 뭐 호스피스 뭐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산에 갔는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력한 게 있죠. 뭐 좋은 것도 챙겨 먹고 하는데 치유된 사람들이 이 자연치유의 논리나 메커니즘을 알고 그거에 부합해서 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저 이런 진짜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극복해냈어요. 저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한 편의 휴먼 스토리처럼 쓰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게 기억난다기보다 그냥 이게 사실 등장인물과 나이만 다를 뿐, 남녀 암만 다를 뿐 사실은 스토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의 책 내용은 뭐 저의 스토리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단 자연치유 어떻게 보면 좀 개론서처럼 저는 자연치유의 어떤 개념이나 논리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연치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그냥 단편적인 어떤 사례를 소개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치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책으로 이렇게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